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12일을 앞두고 있는 11일 하루 전날인데요. 12일에 대한 것은 제가 오전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.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는 재기 또는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12일 날 항소심은 시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 어떤 분들은 또 12일 날 결과가 나온 줄로 생각을 하시고,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12일 날 이렇게 이제 이 석방되는 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기도 하시는데, 이 12일 항소심 이제 시작이다. 그래서 최소 한 달 뒤, 최대는 몇 개월 뒤,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, 내일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야기 같은 것은 사실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시작이다, 출발이다,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고 넉넉하게 잡아야 마음이 덜 힘들고, 사실 그게 맞습니다.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넉넉하게 뒤로 잡아야 뭐 항소심이든 재기든 복귀든 넉넉하게 잡아야 그게 사실 이제 시간으로 맞고 감정적으로도 맞고요. 넉넉하게 잡았는데 당겨지면 좋은 겁니다. 안 그렇습니까? 근데 내가 짧게 잡았으면은 뒤로 갔을 때 또 낙심이 되잖아요. 근데 사실 이제 넉넉하게 잡으셔야 되겠다.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넉넉하게 잡는 것과 관련해서 항소심도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만, 재기도 넉넉하게, 복귀도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, 우선 이제 이 재기와 관련해서 재기는 사실 이제 당연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게 두 가지 때문인데, 하나는 노래 때문에, 하나는 팬덤 때문에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분야는 사실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데,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콘서트를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하고 팬들이 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래는 언제든지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노래하는 성악가, 노래하는 가수라는 거 하나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막강한 팬덤이 있기 때문이죠. 다시 복귀하고 재기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열 때 그 콘서트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콘서트를 며칠 해도 채울 수 있는 이 막강한 팬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기와 복귀는 당연하다,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영화 감독이 찍고 다른 배우들과 함께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사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가수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콘서트를 열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한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, 그래서 그러므로 김호중 가수 같은 경우는 노래 앨범으로 낸 그 많은 노래들, 또 본인이 그동안 콘서트와 방송에서 불렀던 그 많은 명곡들, 주옥 같은 노래들, 이런 노래들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. 가능한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하는 성악가, 노래하는 가수,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받쳐주는 팬덤, 이 가수 또는 성악가와 팬덤이 딱 굳건하게 결합하고 있으므로 복귀와 이 재기는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.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의 성악가, 한 사람의 가수를 세우는 일과 더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좀 세워주고,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좀 지켜주고,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우돌하다가 다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이 뜻깊은 일, 보람된 일, 또는 참 인간으로서 할 만한 일, 또 이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호중 가수 같은 경우는 참 스토리가
계속 생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장기에 가정사의 스토리가 있고 할머니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고 스타킹의 스토리가 있고 또 스타킹 때와 파바로티의 어떤 배경이 된 이런 면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힘들게 지냈던 그런 스토리가 있고 또 이제 독일 유학 갔다 온 스토리, 뭐 미스터 트롯의 스토리, 그 다음에 이제 군복무를 바치는 군백기의 스토리 등등 이런 스토리가 있다면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역사에서 항상 대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역사에서 정말 어떤 이 한 분야의 최고의 어떤 정점을 찍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긍정 부정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스토리를 만들 때에 긍정적인 스토리만 사실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 사람이 연약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서 100% 긍정 스토리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죠. 뭐 제가 이제 이 시이자 문학평론가로서 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긍정 부정의 스토리들이 있는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서정주 같은 시인도 긍정적 스토리가 있지만 부정적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긍정 스토리만 잔뜩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역사에서 이 유명한 사람이나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이 부정적 스토리도 사실 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저만 해도 사실 일상에서 좋은 성품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이런 성품이 또 발현되기도 해서 트러블도 생기고 아우 저도 왜 이렇게 이 60 넘어서까지 이렇게 참 좋은 인격의 표현을 못하나 스스로 이제 이 자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김호중 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또 하나의 어쨌든 이제 이 스토리가 발생했고 이 스토리가 먼 훗날 좋은 의미에서 대극복의 스토리 이런 것까지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정말 빈체로와 빅토리의 이 삶을 일군 무대를 일군 대전환적 스토리로 작용하리라 또 그렇게 작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기는 노래하는 가수, 노래하는 성악가, 그 다음에 굳건한 팬덤의 결합으로 당연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. 그러면서 현재 이 어려움은 또 하나의 엄청난 스토리로서 그 배경이 아주 긍정적 역할을 지금은 이제 부정적 스토리가 되지만 이 부정적 스토리가 긍정적 스토리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예측하면서 해설을 해 드렸습니다. 자,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